안녕하세요. 맥케너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K바이오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이다. 이런 데스크 칼럼이 나왔는데요. 자, 오전장에 UBS에서 2만 주 넘게 일단 매도세 흐름이 수급 압박으로 나오면서 자,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마감된 이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증시만 일단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노동절로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유럽발 증시들은 좀 약세 흐름으로 마쳤고요. 자, 오전에 진행되고 있는 국내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 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6원 정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 이어서 선물 쪽에서는 오늘도 297억 정도 소폭 일단 매수세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 흐름이 연기금 제외하고 이제 외국인 기관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쪽에는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 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소폭 매수세 흐름이고, 기관들이 이제 금융 투자와 어제 연기금도 많이 좀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도 매도 흐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흐름 상황이 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한 3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2580선 정도에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세 소폭 좀 떨어져 있습니다. 917선 이 흐름이고요.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200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한 300개 정도 하락 흐름의 종목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급등했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 레이저셀이 상한가를 한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또 한 1.43 그러면서 하이닉스 관련되는 한미반도체도 강세 흐름이고요. 아침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에서 밑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 오늘 포스코 쪽에서 리튬 관련되는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인터내셔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계열의 종목들이 강세고, 이 에코프로는 3% 넘게 또 빠지면서 2차전지 내에서도 등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쪽에서도 신소재, 화학 쪽에 또 재료를 바탕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 흐름들이 이제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도 이 종목별로 좀 등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은 대형주는 여전히 오늘도 좀 부진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4, 셀트리온 관련된도 큰 흐름이 없고, HLB 관련되는 종목들도 HLB 글로벌만 한 2% 정도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 HLB는 400원 정도 빠진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한 흐름들이 결국은 이 신약 관련되는 어떤 개발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걸로 해서 한번 적용되면 구체적으로 계속 이제 매출의 성장이 되고 있는 이 의료 AI 관련되는 부분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좀 강했던 이 당뇨, 비만 관련되는 어떤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조정 흐름들이 계속 조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아침에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강했다가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좀 약세, 기자재들과 더불어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이제 네이처 쪽에서 초전대체 관련되는 부분에서 향후 유망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여기는 잘 죽진 않습니다.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쪽에서는 우리로가 조금 이제 5조정 이후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이 맥신 관련주들은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클리오 화장품
요쪽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관련되는 부분은 농심과 삼양식품, 예, 라면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제 엑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구글, 삼성, LG, 메타, 그 다음에 애플 요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대전을 앞두고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 뭐 여기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가 이제 나무 종목을 끌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기타 이제 흐름들 나오는 종목군들은 뭐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 테마에서 한동훈 관련되는 테마 쪽에서 노을이 이제 상한가로 이 테마 쪽이 강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 어떤 등치가 있는 종목들도 뭐 이 종목별로 좀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HLB 어떤 수급을 오전장에 좀 살펴보면요. 분봉상으로 살펴보면 아침에 28,950원. 제가 이제 29,000원, 3만원이 조금 올라가야 그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갔던 원봉을 회복해야 이제 조금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을 좀 잡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 흐름의 부근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내려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봉의 어떤 시가를 잡아내는 흐름들. 그래서 29,000원하고 3만원대 이 흐름에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좀 잡는 흐름이 나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2주 동안 좁은 어떤 등락을 보여주면서 큰 흐름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도 여전히 뭐 부족한 어떤 상황이고, 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이제 소폭 플러스가 좀 나왔다가 다시 일단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계도 이제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게 되면 UBS 쪽으로 해가지고 한 26,000 정도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캔들도 몸통도 작아지고 거래량도 작은 상태에서 장중에 프로그램 공매도,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지금 당장에 뭐 이슈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최저 가격 리피칭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공시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단기의 어떤 수급의 압박들은 이제 계속되는 상태에서 9월 달에도 큰 흐름이 지금 이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좀 옆으로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거의 이제 2달 이상 이 무증 전에 어떤 3만원대 어떤 바닥 가격을 확인한 흐름에 플랫형 조정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침에 직접적인 기사라기보다 어제도 제가 이제 배진건 박사의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 기술 수출이 본래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빅파마도 여러 이제 바이오의 섹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CDMO도 있고 뭐 백신도 있고 여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신경을 쓰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가장 수익성이 높고 어떤 이제 한번 성공했을 때 아예 이제 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원들이 이제 정부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 있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여기도 데스크 관련해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2019년도에 사실은 뭐 동시다발적으로 K바이오가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그 당시 뭐 인보사라든지 티슈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HLB도 그 당시 이제 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삼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실패 요렇게 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유동성 효과로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엔데믹 상황에 들어가면서 글로벌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금 조달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데가 최근에는 이제 제약사와 이제 바이오사의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제약사도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R&D 파이프라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통 제약사와 이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나름 R&D 비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 올라가고 신약의 어떤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 이제 구조조정 관련해서 어려움을 뭐 이런 기사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게
후보 물질 검증과 이제 전임상 동물한테 이제 투여해서 최소한 뭐 안전성이 있느냐, 유효한 부분이 나타나는지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사람에게 이제 임상을 통해서 1상, 2상, 3상 뭐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잖아요. 자금도 뭐 한 1조가 넘어가는 어떤, 그리고 이제 전통 이제 케미칼 쪽이나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볼 만한 약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해서 ROI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제 조기 이제 훌륭한 어떤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있으면 뭐 M&A라든지 라이센스 인을 해가지고 이 빅파마들이 신약 파이프라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국내가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삼상이 실패를 하면서 이런 식의 이제 전략들을 많이 이제 구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K바이오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약 개발 최종적인 어떤 부분까지 가기 위한 어떤 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도 나서고 정부도 이제 뭐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부분들은 아직 이제 확 와닿지는 않는 상태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최근에 AI 관련되는 이제 의료 AI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임선 단계에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드는, 그러니까 한 물질 이제 물질마다 다 이제 노가다식으로 해갖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지 이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요. AI를 활용하게 되면 최적의 물질을 도출하는데 시간도 이제 1년 정도고 비용도 많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각광이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바이오의 내일을 더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보면 HLB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접적으로 삼상까지 하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이 FDA 허가를 통해서 글로벌 신약의 어떤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HLB는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2011년도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거의 뭐 지금 12년, 13년 이렇게 되고요. 첫 물질 이제 도입 이후는 뭐 1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NDA 제출을 했고 7월달에 파일링 통과를 하면서 이 퍼드파 일정에 따라서 내년 이제 5월달에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제 FDA에서 허가받는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게 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일정이 있는데요. 주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지금 하반기 들어서도 반영을 못하면서 부진한 흐름의 어떤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계속 이제 그러한 어떤 가능성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자 9월달 이후에는 좀 이제 변화의 어떤 모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기간에 들어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이 부분 아직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9,000원대, 3만원대 이 라인을 이제 제껴버려야 21선과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과 파라볼릭자의 어떤 보조지표들을 넘어가면서 이 거래량이 좀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이 9월달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5장에는 이제 29,000원대를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